안녕하세요, 고록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이 곡 어떠신가요? 영상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나름대로 이제 선곡을 해봤는데 이 영상의 분위기와 잘 맞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음악은 보면 옛날에 그 드라마 삼국지에서 이 음악을 처음 듣게 됐는데요. 이 음악이 나올 때 그 드라마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면은 그 조조군과 그 유비군이 그 대평원에서 이제 쫙 양렬로 줄을 서서 대치를 하는 상황에서 조조와 유비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음악이 쫙 흘러나왔죠. 조조가 유비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그대를 어여삐 여겨 돌봐 주었거늘 어찌 나를 친단 말이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비가 대답을 하죠. 나는 천하를 훔치는 도적과는 절대로 상종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으면 된단 말이오. 이때 유비가 말을 하죠. 나는 그대와 상종치 아니할 것이오. 나는 그대에게 상처를 줄 뿐이오. 조조가 얘기합니다. 그대의 군대는 절대 나의 군대를 이길 수 없어. 유비가 말을 하죠. 내가 이 전투에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 다만 당신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일 뿐이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음악이 쫙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음악이 좀 강렬하게 느껴져서 오늘 곡을 이렇게 선곡을 해보았습니다. 지난번 영상 올렸을 때 그 쉐보레 그 컨테이너 그 박스가 누르는 그 영상은 보면은 그 원곡 그대로 쓰다 보니까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았는데 나중에 다시 재편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쉐보레를 까는 영상을 좀 보게 돼서 다시 여러분들께 이것은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라는 그런 반박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유튜버가 말하기를 그 쉐보레는 기본기가 아주 탄탄한 그런 것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다. 그러나 쉐보레가 안전하다는 것은 좀 약간 고정관념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고정관념 맞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영상 보신 것하고 그리고 제가 이전에 영상 그 컨테이너가 누르는 그 영상 그것을 보게 될 것 같으면 백문이 불여일견 눈에 보이는 증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안전하지, 이 정도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요것은 좀 약간의 그 억지스러운 그런 주장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국내 양산한 차가 16톤의 무게를 누르면 과연 그 형체가 온전히 유지될지 궁금하고, 그리고 세공으로 타공한 이 영상을 봤을 때도 과연 실내의 그 실내의 그런 충격파 그리고 실내에 찌그러져서 먹고 들어오는 그 영역이 과연 이 말리부만큼 최대한도로 방어할 수 있는지 궁금증이 좀 더해지긴 합니다. 보면은 이 정도 강성이면은 나름대로 최대한 그 안전성을 확보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쉐보레의 그 초고장력 강판은요, 물론 다른 브랜드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본적으로 1기가파스칼의 그 기준점을 잡고 있죠. 보통 1기가파스칼 정도 되면은 기가스틸급에 준하는 그러한 강성을 가진 철제입니다. 소위 말해서 기가스틸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릴게요. 이 초고장력 강판보다 더 강한 것은 바로 기가스틸입니다. 이 기가스틸의 강성을 대충 말씀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는요, 이 동전만한 크기 있지 않습니까? 이 10원짜리 동전만한 크기의 그 면적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기본적으로 10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초고장력 강판도 기본적으로는 10톤의 하중을 어느 정도 받아줄 수 있는 것도 초고장력 강판입니다. 이 초고장력 강판보다 더 강한 것이 바로 기가스틸이죠. 여러분들이 좀 대부분 어떤 분들이 착각하시는 거 보면은 무게로 눌러? 압축력인가? 아닙니다. 인장강도입니다. 인장강도. 인장강도에서 이렇게 눌러준다거나 옆에서 충격을 받았을 때 버텨낼 수 있는 그 하중이 바로 10톤이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말리부 같은 경우에는 75%가 초고장력으로 탑재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기가파스칼 이상의 그런 강성을 확보한 그런 안전한 차이죠. 더구나 이코녹스 같은 경우에는 이 초고장력 강판이 82.3%에 플러스 기가스틸 17.7%를 확보한 그런 차이니까 이코녹스 같은 경우에는 말리부보다 더 강한 안정성 측면에서는 말리부보다 더 좋은 차가 바로
이 이코녹스죠. 일단 기본적으로 쉐보레 대부분 차량에 그 탑재하는 그 철제의 기본 그 강성은 1기가파스칼이 기본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다른 브랜드 제조사는 과연 이러한 기준을 채울 수 있으려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2017년도에 그 소렌토의 그 재원을 보니까 아마 53%가 초고장력 강판이었습니다. 말리부는 75%가 초고장력 강판이고 이코녹스는 82.3%가 초고장력 강판입니다. 이코녹스가 비싸다고 하는데 이제는 소렌토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이제는 소렌토보다는 쌉니다. 아마 제 예상이긴 하지만은 페이스리프트 되는 그 가솔린 모델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렌토보다는 가격이 좀 더 저렴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 강성에 대해서 또 이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보통 보면은 이 이코녹스의 그 보면은 서스펜션에 보면은 이 트레일링 암이 있어요. 이 트레일링 암이 너무 얇다라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죠. 참고로 이 트레일링 암이라는 것은 차가 주행하면서 상하 진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진동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비틀림 에너지를 역방향으로 작용을 해서 이것을 중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충격을 흡수해주는 서스펜션의 한 장비입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나도 얇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것이 측면에서 충돌을 받았을 경우에 이것이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트레일링함은요 서스펜션이에요. 차체의 충격을 버텨내는 그런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죠. 차 측면에서 받아줘서 그 충격을 버텨내는 역할을 하는 것은 차체가 버텨내주는 것이지 트레일링함이 버텨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군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금속의 강도를 두께로 판정하느냐. 요즘같이 과학기술이 발달되고 합금기술이 발달돼 요즘 같은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해서 두께가 얇다고 하여서 금속의 강도가 약하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있느냐. 이것은 좀 말이 되지 않는다. GM의 기본 원칙은요, 서스펜션이나 기타 모든 장비의 대부분의 강도는 10.9T급 강도를 유지하는 그런 금속을 사용하게끔 돼 있고, 그에 따라서 또 테스트도 하면서 나름대로 이런 생산되는 차에 장착을 하게 됩니다. 10.9T를 단위 환산하면은요, 이것이 바로 1000메가파스칼, 단위 환산하면 1기가파스칼이 되는 것입니다. 서스펜션 장비 자체에 대해서도 1기가파스칼의 강성을 유지하는 그러한 기본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쉐보레 차입니다. 과연 이것이 과연 약한 차인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차인지, 안정성에 있어서 그저 그런 것인지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측면 오버롤 스텝 그 측면 테스트 충돌 테스트 한 것을 보면은 뭐 그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테스트한 경우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최고로 강성이 확보된 그런 차로 이 말리부가 인정을 받았죠. 어쨌든 충돌 테스트에 있어서는 이 국내에서는 쉐보레 차가 밀리지는 않습니다. 튼튼한 차이죠. 백문이 불여일견.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린 두 가지 영상만 보더라도 이것은 뭐 굳이 수치적으로 증명을 하지 않아도 눈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쉐보레의 차가 안정성이 뭐 다른 브랜드와 별 차이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단정 짓는 것은 좀 약간의 어폐가 있지 않나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다른 브랜드 차들이 뭐 보면은 이러한 측면 충돌이라든가 아니면은 위에서 내리 누르는 그런 강성 테스트 한 거를 저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또 장사할 생각 있나, 쉐보레 철수하는 것이 아닌가, 이 쉐보레 철수설을 은근슬쩍 계속해서 이제 분위기를 북돋으려고 하는 그 의도성이 있는 영상도 있어요. 근데 보면은 요즘 같은 때에는 코로나 때문에도 자동차 생산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특히나 그 반도체가 대란 때문에 이 자동차 생산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감소한다는 그런 생산량이 감소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쉐보레는 철수하지 않겠나,
철수할 명분을 만들려고 이렇게 생산량을 줄이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기차는 생산량이 늡니까? 현기차도 아마 공장이 멈추었다는 그 뉴스를 제가 얼마 전에 들은 것 같아요. 반도체가 모자라서 생산량을 감소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 일부러 장사를 안 하기 위해서 생산량을 줄였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적인 그 코로나 여건, 그리고 현실적인 그런 반도체 대란의 여건 때문에 생산량이 감소하는 것이지, 철수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생산량을 감소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쉐보레 GM이 몇 년 전에 철수를 하다가 나중에 협상이 돼서 다시 잔존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 여기에다가 많은 투자를 했는데, 이 세상에 어떤 바보가 벌써 돈을 투자했는데 이 투자한 돈을 버리고 벌써 철수를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끝까지 살릴 수 있을 때까지 최단으로 버티겠죠. 이렇게 쉽게 철수할 일은 없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5년 동안 15개 차종을 만들어서 이렇게 선보이겠다, 그래서 다시 중흥의 길을 트겠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왜 아직 계속 이 새로운 모델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철수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위기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또 코로나 얘기 나오지만 현지 생산의 생산 여건이 그렇게 넉넉한 그런 형편은 아니죠. 반도체도 좀 수급 대란이 있죠. 생산 여건이 넉넉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런저런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국내 출시가 이제 늦어지는 거죠. 나름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그러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약속을 했으니까 15개 차종 언젠가 공개를 하겠죠. 아무래도 이코녹스 페이스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올 가을에는 아마 출시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가격 정책에 대한 불만이 있죠. 쉐보레 차는 뭐 별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가격이 비싸냐. 이 이코녹스 같은 경우에도 맨 처음에 출시됐을 때 아니 뭐 별것도 없는데 이렇게 차 가격이 비싸게 책정돼 있냐, 이 정도 가격이면 산타페도 살 수 있고 소나타도 살 수 있고 뭐 이런 금액인데 이코녹스를 왜 사겠냐,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영상을 올린 것을 봤는데, 보면 그렇습니다. 보면은 이것은 차량의 그 세팅인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은 왜 말리부에 2.35 터보 엔진을 장착을 했냐, 왜 저배기량 엔진을 장착을 했냐, 왜 또는 어떨 때는 왜 6단 자동 변속기를 장착을 했냐, 이러고 왜 차 가격을 비싸게 받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차 가격의 그 산정 조건을 꼭 옵션 디스플레이 그리고 디자인에 두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차체의 강성을 유지하는 그런 제조공법에 의해서 비용이 상승되는 그러한 여건도 이제 판단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격이 꼭 디스플레이 옵션 뭐 이런 쪽으로 치중하는 것보다는 차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가격 정책이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디스플레이와 디자인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차의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쉐보레 차를 뭐 많이 몰아봤지만 뭐 일상생활에서는 뭐 불편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이코녹스 같은 경우에는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없다는, 이 정도 가격에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이 없다, 이거 좀 문제 아닌가,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근데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은 그렇게 썩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꼭 이러한 그 옵션이 과연 필요한 건지 저는 이제 좀 약간 아직도 이렇게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면은요, 6단 자동 변속기라고 해서 썩 나쁜 건 아니에요. 보면은 다단화 변속기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다단화 변속기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단수를 높이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단수를 높이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곡선주로에서는요, 오히려 그 가속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6 터보 디젤 엔진을 장착한 이 이코녹스에도 그 6단 자동 변속기가 있지만은요, 보면은 직선 주로에서는 가속 아주 잘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가속 아주 잘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유튜브 모 채널에서 제로백
측정을 한 거 보면은 이 이코녹스는 제로백이 한 10초 66 걸리죠. 그리고 2.2 디젤 산타페 제로백은 8.9초, 거의 9초 걸립니다. 뭐 이 정도면 배기량 대비 가속 능력은 그렇게 썩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선전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그 저배기량의 엔진의 가장 좋은 점은 바로 연비와 그리고 운행 유지비가 저렴하다는 것이죠. 일단은 뭐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저배기량 엔진이나 이런 엔진을 자꾸 이렇게 장착을 하려고 그럴까라고 이제 저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쉐보레는 미국 제조업 브랜드니까 과거에 미국의 해외 브랜드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 해외 브랜드의 그 공략을 받게 되죠. 해외 브랜드의 공략을 받게 됐을 때 바로 이 공략받은 바로 그 테마가 바로 저배기량 엔진입니다. 저배기량 엔진을 가진 유럽과 일본 브랜드들이 공격을 해 오니까 그때 당시 미국 자동차 회사, 고배기량을 주로 이렇게 다루었던 자동차 회사들이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았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은 산유국입니다. 기름이 흘러 넘치고요. 자급자족하고요. 그리고 기름이 우리나라보다도 기름값이 훨씬 싼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 저배기량 엔진을 장착한 그러한 차를 만든 해외 브랜드의 공격을 받았을 때 이 미국 제조사들이 참패를 당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싼 운행 유지비 때문이 아니라요, 탄소 배출량이 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배기량의 그 엔진을 탑재한 해외 브랜드의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 제조사들이 처참한 참패를 받았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환경단체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자동차 고배기량에서 나오는 그 자동차 매연에 대한 그런 불만을 많이 제기했고, 그리고 법정소송도 상당히 많이 있었던 이런 찰나에 일본과 유럽이 저배기량 엔진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그만큼 매연이 적게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환경단체 압력이 거세지고 선거에 영향을 받는 이런 국회의원들이 이런 상황을 보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매연을 적게 배출하는 그런 정책을 피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가장 손쉽게 이러한 매연을 이렇게 저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바로 벌금을 매기는 겁니다. 벌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고배기량 엔진을 타게 되면 매연이 상당히 나오게 되는데 저배기량 차를 타게 되면은 매연이 상당히 적게 나오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벌금을 내가면서 고배기량 차를 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미국 사람들의 선택은 저배기량의 일본차와 유럽산 차를 선택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어쨌든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저배기량 엔진을 장착함으로써 탄소 배출량을 최대한도로 줄여보려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1.6L 엔진을 장착했다고 해서 6단 자동키 저단 미션을 장착했다고 해서 이것이 차량 세팅이 나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로백에서 그냥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그런 엔진 배기량 대비 일정 수준의 제로백만 나오면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2.2L 디젤 엔진을 장착한 차의 제로백이 8.9초에서 9.2초, 그리고 1.6L 엔진을 장착한 차가 제로백이 되는 10초 66이 되는 그런 것이라면 과연 이 가속 능력이 나쁜 것인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꼭 이런 식으로 이렇게 쉐보레를 이렇게 안 좋게 이렇게 폄하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 저희 같은 이런 새슬람 있잖아요. 이 새슬람들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은 중고차 가격을 방어하려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현기차가 판매량이 많게 되다 보니까 중고차 단가가 쉐보레보다는 훨씬 적죠. 그거는 기존 사실입니다. 저도 차를 개비하면서 이 쉐보레 차를 많이 팔아봤지만 좀 살짝 울컥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쉐보레 차를 타시는 그런 세슬람 분들이 중고차 가격에 연연하셨다면 이 쉐보레 차를 고르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 세슬람 분들의 보통 공통적인 측면이 있으면 이 차를 보통 오래 타신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죠. 어쨌든 이러한 선입견을 가진 이러한 판단들은 좀 옳지 못한 판단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고차 가격의 강가가 크다는 것을 걱정을 했다면 왜 우리들이 쉐보레 차를 선택했겠습니까? 현기차를 선택했죠. 차의 기본 성능을 믿고 기본 성능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쉐보레 차를 탑니다. 오늘 제가 살짝 잠깐 또 흥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쉐보레 차가 떨어지는 차입니까? 저는 결코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미국에서는 이코녹스 페이스리프트 프리미어 등급에는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을 장착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기대하면서 기다리셔도 좋을 듯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잘 지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영상을 한번 더 추가적으로 올릴까 고민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